뭔가 공중부양해 있는 느낌이에요. 숲 위에 떠 있는 느낌? 야, 드디어 프라하에 입성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찬란한 고대 페르시아 문명과 엄격한 이슬람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아리아인들의 땅. 수천 년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붉은 마을. 정말 매력적인 여행지인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뿌리와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지난 역사의 길을 밟아가는 여정. 아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란으로 출발합니다. 낯설고도 먼 나라 이란까지는 약 15시간.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동서양 문화의 교차로 이란의 황금길을 찾아가는 길. 페르시아의 위대한 영광을 찾아가는 여정은 테헤란에서 시작합니다. 테헤란 북쪽, 평균 해발 약 3,000m의 엘브루즈 산맥이 병풍처럼 이어집니다. 거대한 산맥에 둘러싸인 고원 도시. 발걸음을 내디딘 테헤란의 첫인상은 짐작과는 많이 다릅니다. 끝없는 사막과 내리쬐는 태양 대신 서늘한 바람이 부는 테헤란. 하얀 설산을 지붕 삼은 테헤란은 이란 현대사의 굴곡과 전통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테헤란의 심장이라고 하는 아자디 타워 앞에 있습니다. 이 아자디는 페르시아어로 자유를 뜻해요. 저 타워의 꼭대기는 전망대, 그리고 타워의 지하는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높이 약 45m. 페르시아 건국 2500년을 기념해 세운 탑은 처음엔 왕의 기념비란 뜻으로 샤여드라 불렸었는데요. 이슬람 혁명 이후 그 명칭이 자유의 탑, 아자디 타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아자디 타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치색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이 비치색이 장식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실 조금 밋밋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치색으로 타워에 포인트를 줘서 아주 감성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했던 전망대는 안타깝게도 입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내부 공사 중이어서 전망대와 박물관을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굉장히. 언젠가 다시 오게 될 날을 기약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다행인 걸까요? 광장을 가로질러 나가던 길. 우연히 축구 게임에 푹 빠진 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Can I try? Okay. 때 아니게 벌어지게 된 이란과의 자존심 경기. 한창 게임에 열중하던 그때 내가 주몽? Alright. 오, 왜? Position. 포지션 체인지. 야. Sorry. 주문 sorry. 한국인이란 이유로 주몽이 된 저는 이란에서 시청률 80%가 넘었다는 드라마 주몽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테헤란 북부 시가지. 저는 이란의 국교 시아파 이슬람의 성지로 향합니다.
모스크이면서 사당인 이맘자데 살레. 세속의 일상과 구분짓기 위해 담을 두른 출입구로 먼저 들어섭니다. 이 이맘자데 살레 모스크의 포인트는 바로 이 터키색 블루 타일인데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이슬람 문화에 왔다는 게 아주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푸른색 돔과 양쪽의 종탑처럼 높이 솟은 미나레트. 이맘자데 살레는 전형적인 이슬람 사원 양식을 따르고 있는 사당인데요. 작은 묘지부터 모스크에 이르기까지 이맘의 후손이나 가족들 유해를 모신 다양한 형태의 사당을 모두 이맘자데라고 한답니다. 그 가운데 이맘자데 살레는 눈부신 실내 장식으로 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작은 거울 조각들로 모자이크해 무늬를 만든 천정과 벽면, 각도에 따라 서로 빛을 반사시키며 반짝이는 황홀한 장식 덕분에 거울 모스크라고도 불린답니다. 이맘자데 모스크가 왜 거울 모스크라는 애칭이 있는지 이 모스크를 들어서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경건함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존재하고요. 이곳에 안치된 유해는 코란이 새겨진 좁은 문 너머 사당의 중심에 고이 모셔져 있는데요. 12명의 이맘 중 제7대 이맘의 아들 살레의 묘소. 참배객들은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살레를 추모하고 간절히 복을 기원합니다. 성직자 이맘과 그 친족들을 추앙하고 유일신 알라 앞에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매달리는 사람들. 종교가 일상의 중심이 된 이들의 발걸음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영광을 찾아가는 여정은 테헤란에서 출발. 찬란한 고대 왕궁 페르세폴리스까지 이어집니다. 테헤란을 벗어나 약 5시간. 해발 3,000여 미터의 거대한 산맥에 둘러싸인 광활한 이란 구원이 거친 황무지에 메마른 바람을 실어냅니다. تولید مثل شون زایدن شون دارن به دنیا آوردن بره و تولید گوش تا برج 1. 메마른 구원에서는 오늘도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نمیره تازه زایده نیم ساعت زایده نیم ساعت دست پا نگرفتم. 아직도 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뽀송뽀송한 냄새가 나요. 이제 어린 양도 황량한 구원의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 머지않아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죠? 만국을 포용한 만인의 제국. 드디어 페르시아의 심장 페르세폴리스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2500년) 전 세워진 고대 왕국 페르세폴리스.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영광 속으로 마침내 들어섭니다. 모두 111개의 계단을 오르면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왕궁이 여행자를 맞이하는데요. 입구에는 왕궁 안으로 통하는 거대한 문. 만국의 문이 당당히 버티고 서서 제국의 위험을 과시합니다.
왕국의 문에는 사람 얼굴에 황소의 몸을 한 상상 속 동물로 조각된 라마수가 왕궁을 수호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와, 2500년 전에 지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 건재함이 굳건한데요. 이 고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인 건물과 부속 건물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국의 문을 지나 페르시아 속국 사신들이 왕을 아련하러 갔을 그 길을 따라 아파다나 궁으로 향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둥이 떠받치던 아파다나 궁. 사신을 접견하던 아파다나 궁의 기단에는 섬세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오리엔트를 통일했던 대제국. بله در این اساس غرور میکنه که مثلا یک ایرانی یک شاهین قدرتمند ایرانی مثلا تونسته از تو تمام کشورها مثلا مسلط بشه و بتونه از همه اینا اسیر بگیره، مثلا بتونه یک جا جمع کنه و اونها مثلا بتونه هم شاهکاری مثلا خلق کنه و اینکه مثلا یک ایرانی تونسته اینا رو مجتمع کنه، از این نظر خیلی خوشحالم و افتخارم میکنم. 다리우스 1세가 자신의 궁과 함께 지어 올리기 시작한 페르세폴리스는 이후 3대에 걸쳐 완성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순간 꿈처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 지역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페르세폴리스를 어떻게 하냐? 남기냐? 아닙니다. 불태웁니다. 즉 그리스 문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페르세폴리스 전체를 불태우는데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히스토리, 그들의 이야기가 아주 조금만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초안시대 초패왕 항우가 아방궁을 불태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두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과연 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자극을 줬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역사 속에 사라지기까지 약 200년. 그리 길지 못했던 페르세폴리스의 운명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후대의 면면이 이어져 온 페르시아인들의 지혜를 찾아서 저는 이제 페르세폴리스를 떠나 슈슈타르로 이동합니다. 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을 따라 약 800km가량 흐르는 카룬강.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페르시아는 카룬강의 물줄기를 막아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운하로 흘러던 물줄기를 이용해 만든 천재적인 건축물. 슈슈타르 관계시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공사가 시작돼 약 800년에 걸쳐 완성됐다는 슈슈타르 관계시설. 운하를 따라 흘러든 물은 슈슈타르 관계시설을 통해 상당히 다목적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이 슈슈타르는 다리우스가 만든 천재적인 창조물인데요. 카룬강의 물을 끌어와 가르가르 수로로 연결한 고대 수로 시스템인데요. 18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인데요. 와, 이 수로를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댐과 저수조를 만들어 물의 수량과 수위를 조절하고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운영센터까지 마련돼 있다는 슈슈타르 관계시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창조물에 숨어있는 기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방앗간까지는 지하로 뻗은 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는데요. 와, 사람 많네. 각도와 기울기가 치밀하게 계산돼 만들어졌다는 수로. 관계시설의 저수조물이 바로 이 지하수로를 따라 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물레방앗간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가 아까 그 수로를 이용한 방앗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저 맷돌이 돌아가면서 그 자폭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물레방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맷돌이 저 혼자 돌면서 바구니에서 떨어지는 곡식을 빻고 있었는데요. آب شدت میگیره میاد پایین میره زیر پای ما برخورد میکنه به فرمانی چوبی شبیه این فرمان روزگاه عمودی زیر سنگ نصبه سنگ زیرین آسیاب ثابته سنگ روی آسیاب متحرکه به وسیله نیروی بریدت مرکز گندم بین دو سنگ پخش میشه آسیاب میشه میاد بیرون 이렇게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곡식이 들어가요. 탁탁탁 쳐주면 이렇게 곡식이 돌아가요. 지하에 설치된 물레방아가 돌면서 바구니 입구를 여닫는 기능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이 입자도 굉장히 고와요. 이게 기계로 돌린 것만큼 상당히 고운 가루가 나왔습니다. 1000년 넘게 멈추지 않는 맷돌이 새삼 놀랍기만 했는데요. 꿈 같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페르시아 사람들. 거칠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인공의 오아시스. 페르시아인의 지혜가 샘솟는 이곳이 바로 낙원이었습니다.